안녕하세요. 지니마미TV의 지니맘입니다. 오늘은 아주 난감한 문제이자 고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를 지니맘이식 해결법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뭐냐면 젖이 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가지 임산부들 난감한 문제가 있는데 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젖이 새는 것, 그리고 소변이 새는 문제 등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병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이런 현상들은 임신하면 자연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 중에 젖이 새는 문제를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부분 있으실 거예요. 지니마미님은 아이들 젖 먹이시는 동안 젖이 안 새셨는지 라고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젖이 안 셉니다. 젖이 안 새기 때문에 수유를 하는 동안에 브레이지어를 안 하고 면 러닝만 입고 겉옷을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젖이 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레이지어 안에 수유 패드를 넣기도 하고 그것이 안 돼서 손수건을 받쳐 넣기도 하면서 수유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젖이 셀 때 공통점이 있거든요. 워낙 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먹었기 때문에 젖이 셀 때가 항상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노하우로 둘째 때부터는 거의 젖이 안 새고 불편함이 없이 수유를 했답니다. 젖이 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음식과 속옷인데요. 음식이 한 80%, 속옷이 20%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음식이 젖을 새게 만드냐면 밀가루, 기름진 거, 그리고 육류, 그리고 유제품류가 거의 젖이 샌다고 보시면 돼요. 심할 때는 젖이 분다고 하죠. 식습관을 잘 관리하면 젖이 부는데 아이가 낮잠이라도 자서 수유 텀을 건너뛰면 막 젖이 터질 것 같아서 아파도 젖이 안 셀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당연히 아이를 흔들어 깨워 먹일 정도로 젖샘이 모두 차서 딱딱하고 통증이 올 정도지만 젖이 잘 안 샌답니다. 그러나 저도 모임이나 가족 일결 때 이런 것들을 막 한 번씩 먹고 나면 젖이 불지도 않았는데 젖이 새고 한쪽을 먹이는데 한쪽까지 찌릿찌릿 유방통도 생기며 한쪽을 먹이는 동안 한쪽엔 젖이 막 흐르고 젖 먹는 아이를 받치고 흐르는 젖을 닦으면서 수건으로 대고 수건을 막 이쪽 저쪽 갈면서 수고하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요. 첫째 때는 저도 잘 몰라서 어느 때 젖이 새는지 안 새는지 분간을 못했어요. 첫째 때 제 식습관이 아이 낳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저녁마다 야식도 가끔씩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저 잘 나오겠지 하며 우유도 하루 1리터씩 이상 마셨거든요. 무엇을 먹든 많이 먹어서 모유는 나왔는데 지나고 나니 모유가 다 같지 않더라고요. 엄마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완전 다른 모유가 나와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기름진 음식과 밀가루 음식, 그리고 육류, 유제품의 음식을 드신 수유부들의 젖은 끈적이고 냄새나고 심지어는 엄마 젖도 새고 아이가 먹으면 토하고 낮잠도 푹 못 자면서 저녁에 깨서 우는 현상까지 보이는데 이 엎친 데 덮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막 여러 현상까지 온답니다. 그러니 아이가 예민하지 않고 낮잠도 많이 자고 밤잠도 자면서 엄마 젖도 안 새고 젖 비린내도 안 나고 싶으신 분들은 식생활에 최대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이 낳고 힘드시니까 끼니를 빵과 우유를 때우시던가 김밥 하나 사서 라면과 드시고 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여러 나쁜 상황들이 생겨요. 제발 엄마들 반찬이 없다면 밥하고 김치만 드시고 아이 잘 때 그때 부지런히 반찬 하나라도 해서 다음 끼를 준비하는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속옷의 문제인데 수유를 하게 되면서 수유불화가 아닌 일반 불화를 하시게 되면 유선이 막히고 염증이 나서 젖이 새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염증이 나면 가슴 끝에 유두가 탄력이 떨어지게 돼요. 고름 같은 젖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수유부님들은 피고름이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딱딱하고 뭉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유두 쪽으로 젖을 짜내서 피나 고름 같은 것은 짜버리시고 젖을 먹여주세요. 그런 상태의 젖이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음식 관리 너무너무 잘 하셔야 되고 꽉 꼭 끼는 속옷도 입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염증이 가득한 젖이나 흐르는 젖들이 순환이 되어 빠지도록 도와줘야 하거든요. 꽉 끼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유선염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젖을 끊어야 할 엄마들도 고통이고 아이의 고통은 배가 돼요. 저는 사실 수유하면서 몸이 임신 막달보다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맞는 옷도 없지만 속옷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또 살 수 없는 저의 모든 브레이지어 가슴통 쪽은 가위질을 조금씩 넣어서 꽉 조이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겨드랑이 밑 양쪽과 가슴 사이 쪽 세 군데를 가위로 1cm에서 1.5cm 정도 잘라주시면 늘어난 가슴과 등허리 살로 인해 답답함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예전 할머니들은 참젖이니 물젖이니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모두 엄마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 채식과 해산물 위주의 식단, 그리고 헐렁한 속옷으로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편한 참젖을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수유하는 동안 기껏해야 1, 2년 정도예요. 그때 동안은 엄마 몸은 엄마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 음료수나 우유 말고 물을 꼭 챙겨 드시고요. 밥도 아이가 잘 때 부지런히 채식이나 나물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드셔야 돼요. 속옷도 헐렁한 것으로 입으시고요.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물어볼 때마다 신기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엄마 젖은 누구 거니?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이들 5 모두 자기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설명을 아주 많이 하면서 엄마 거라고 해도 아이들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심지어는 울면서 내 거라고 땡깡을 부리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엄마한테 달려서 빨면 나오는 젖은 나만 먹고 내가 원하면 나오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태어나면서 계속 매일매일 쉼없이 먹으면서 자랐으니까요. 엄마의 애착은 모유 수유의 시작이면서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내 생활을 바꾸고 조금은 참고 고치려는 엄마들의 시도로 아이들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편안한 생활을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이 선물은 엄마만이 아이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오늘도 아이들 젖 먹이시느라 땀 빼고 등이며 허리며 손목이 남아날 일 없이 수고하시는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정말이지 수고하고 애쓰셨어요.